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팀 인턴 차우현이고, 저는 이번에 김연우, 윤진희 인턴과 함께 Valve Based Energy Tank의 매니플레이터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목차고, 이제 저희는 그 협동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 에너지 탱크 제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저희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탱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매니플레이터가 장애물에 닿기 전에 장애물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별다른 에너지 탱크 제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장애물과 충돌을 하고 거기서부터 타스크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패시비티를 위반하게 돼서 에너지 탱크로부터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시비티 위반이 너무 과해지게 된다면 에너지 탱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 탱크가 고갈되어 더 이상 타스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의 제어기에 대한 배경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러한 제어 인풋을 넣었는데 에너지 탱크 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부분은 이 x desired와 x desired dot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두 변수를 제어를 하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포트 밸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비티가 위반될 경우에는 매니플레이터가 이 virtual 에너지 탱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끌어다 쓰는 그 통로를 포트라고 한다면 이 포트를 통해서 일종의 파워 플로우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파워 플로우를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시스템의 인풋 곱하기 시스템의 아웃풋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페어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있고 즉 이 세 가지 인풋 아웃풋 페어가 있다는 건 세 개의 포트가 있다는 거고 각 포트를 통해서 파워가 플로우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파워 플로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밸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밸브처럼 이제 밸브를 잠그면 파워 플로우가 멈추고 밸브를 열면 파워 플로우가 허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밸브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재현하는 방법은 이 밸브 게인 감마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풋에 곱해져서 결국엔 컨트롤 인풋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밸브 게인이 0이 된다면 이제 밸브를 잠그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 밸브 게인이 1이 된다면 밸브가 완전히 열리는 그리고 파워 플로우를 허용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밸브 게인이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individual port power limit, total port power limit 그리고 tank energy limit으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그 컨트롤 시스템의 오버뷰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로봇의 경로에 어떤 장애물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 제어기가 어떻게 반응하냐. 두 번째 실험은 로봇의 이동 방향에 상관없이 어떠한 힘, 어떤 외란이 발생을 했을 때 제어기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쿠펠리아 심상에서 진행을 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영상에서는 잘은 안 드러나지만 이제 오버슛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을 때 상당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탱크 제어를 켰을 때는 그 오버슛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시뮬레이션상에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동 방향과 무관한 어떤 외란이 발생을 했을 때 외란이 발생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타스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탱크가 꺼져 있을 때는. 하지만 에너지 탱크가 켜져 있을 때는 외란이 발생을 하면 이 로봇이 타스크 진행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왼쪽은 에너지 탱크가 꺼져 있을 때 장애물과 접촉을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장애물을 누르는가를 테스트를 한 실험입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 탱크가 켜져 있을 때는 장애물을 누르는 힘이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갑자기 제거가 됐을 때 오버슛 하는 정도로 비교한 실험인데 에너지 탱크가 꺼져 있을 때보다 에너지 탱크를 켰을 때가 더 작은 오버슛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누르는 정도와 오버슛의 정도를 이 S threshold라는 value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로봇을 옆으로 밀었을 때 옆으로 밀린 상태에서도 타스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에너지 탱크가 꺼져 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에너지 탱크가 켜져 있다면 이제 옆으로 눌렀을 때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크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보시면 여전히 타스크가 중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섞어서 그냥 보여주는 오버뷰 느낌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에너지 탱크 제어와는 다르게 포트와 파워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한 제어를 해봤고요. 이제 F reference, 그러니까 reference force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S threshold 같은 value들을 조절함으로써 이 non-passivity에 대한 sensitivity, 민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탱크 개념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의 passivity가 필요한 만큼 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조인트 프랙션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없을 때에도 패시비티가 위반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패시비티가 위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크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탱크 에너지를 계속해서 끌어다 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패시비티를 위반하는 별다른 타스크를 시키지 않았음에도 조인트 프랙션으로 인해서 탱크가 모두 고갈이 되는 바람에 다음 타스크를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 한계는 이제 갑작스러운 충격에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미 이전의 타스크로 인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갑작스러운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는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potentially dangerous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인트 프랙션으로 인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다시 에너지 탱크로 공급을 하는 리커버리 포트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포트의 이제 인풋과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러면 이제 프랙션으로 인한 에너지 로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패시비티를 위반하는 타스크를 시키기 전까지는 탱크의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는 아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추후 과제로서 첫 번째는 그 조인트 프랙션으로 인한 타스크 스페이스에서의 렌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에너지 탱크와 포트 밸브로 제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